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할 분배의 개념이 2019년 고3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내용은 빠지게 되는데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분할 분배랑 관련된 경우의 수 심화 문제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고1, 고2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개정교육과정 수학 8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 단원에 있는 조합을 이용한 조 나누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조합을 이용한 조 나누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n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P, Q, R개 지금 여기에서는 세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묶음은 네 묶음이 될 수도 있고 두 묶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세 묶음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했을 때 P개, Q개, R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묶음에 들어갈 인형의 개수를 조합을 이용해서 뽑기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n개 중에서 p개의 인형을 뽑아서 첫 번째 묶음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머지 p개를 뺀 n-p개에서 q개의 인형을 두 번째 묶음에 집어넣게 되고 마지막으로 n개에서 p개, q개를 빼면 결과적으로는 r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r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한 가지 경우의 수라서 그냥 마지막 묶음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조합 공식을 간단하게 전체 n 팩토리얼의 PQR 팩토리얼로 나눈 계산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학생들이 조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여기 P개, Q개, R개의 인형의 개수 중에서 혹시나 개수가 같은 묶음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묶음이 항상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묶음이 2개가 있으면 2팩토리얼, 3개가 있으면 3팩토리얼의 묶음의 개수만큼 나누기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1개,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일단 간단하게 6개 중에 1개, 나머지 5개 중에 2개, 그리고 남은 3개를 마지막 묶음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6시 1, 5시 2에 3시 3을 간단하게 팩토리얼로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은 꼭 1개, 2개, 3개로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1개, 1개, 4개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시 1에 5시 1, 4시 4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1개는 지금 묶음 안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2개의 묶음을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고려해서 2팩토리얼로 나눠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6개의 인형을 내가 2개 전부 다 같은 개수의 묶음으로 나누고 싶다고 하면 일단 조합을 이용해서 나눈 다음에 이 3개의 묶음이 전부 다 자리가 바뀌는 3팩토리얼을 추가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형의 개수가 같은 묶음이 생기는 경우에 왜 추가로 나누기 계산을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동그라미 3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인형 6개가 A, B, C, D, E, F가 있을 때 내가 요 6개의 인형을 2개, 2개, 2개의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전체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6시 2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러면 마지막 나머지 2개는 마지막 묶음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내가 각각의 묶음에 2개씩 인형을 넣게 되면 요 6시 2라는 조합의 경우의 수 안에는 이 6개 중에 인형 2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겠죠. 6시2는 15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 6시2에는 6개 중에 인형 A, B를 뽑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C, D를 뽑는 경우의 수도 있고 E랑 F를 뽑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처음에 AB라는 인형을 뽑고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제 AB를 뽑았을 때 남은 인형은 CD, EF가 될 거니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안에는 CD를 뽑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묶음에는 EF 인형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만약에 내가 처음에 CD라는 인형을 첫 번째 묶음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면 남은 인형이 A, B, E, F일 거니까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하나의 예로 내가 E랑 F를 두 번째 묶음에 넣으면 마지막 묶음에는 A, B 인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처음에 EF를 뽑으면 나머지 A, B, C, D 중에서 내가 A, B 인형을 두 번째 묶음, 그리고 나머지 C, D 인형을 마지막 묶음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묶음들은 전부 다 A, B랑 C, D랑 EF로 구성이 된 묶음, 세 묶음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할의 경우의 수라는 건 각각의 묶음에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AB를 뽑으나 마지막에 AB를 뽑으나 중간에 AB를 뽑으나 결국 A, B, C, D, E, F라는 묶음은 요 경우나 요 경우나 요 경우나 전부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간단하게 3개의 예만 들었지만 A, B를 처음에 뽑는 경우에는 두 번째 EF 그리고 마지막에 CD를 뽑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첫 번째 CD를 뽑게 되면 두 번째 AB, 그 다음에 EF를 뽑는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리고 EF인 경우에는 CD랑 AB를 뽑는, 결국 이렇게 뽑은 3개의 묶음의 자리가 바뀌는 3팩토리얼, 결국 6가지 겹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형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바뀌었을 때 같은 묶음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추가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묶음 사이에 구분 없이 나누는 경우의 수를 분할이라고 하면, 분배는 이렇게 나눠 놓은 3개의 묶음을 이제 각각 다른 사람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눠 놓은 이렇게 3개의 묶음을 첫 번째 묶음은 철수한테, 두 번째 묶음은 영희한테, 세 번째 묶음은 효석이한테 준다고 하면 이제 묶음끼리 구분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요 각각의 묶음을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분배의 경우의 수는 항상 분할 후에 사람 수만큼의 팩토리얼을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분할의 경우의 수에서 두 개로 나누는 경우에 3팩토리얼을 나누고 다시 나눠줄 때 3팩토리얼을 곱하면 그냥 요 과정을 생략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에는 분명히 3팩토리얼이 생략이 되지만, 만약에 1개, 2개, 3개 인형의 개수가 같은 묶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나눠주는 거 없이 바로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고, 1개, 4개인 경우는 2팩토리얼을 나눈 다음에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배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먼저 분할 가지고 인형의 개수가 같은 경우까지 전부 고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의 명수대로 팩토리얼을 나눌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분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면, 이제 이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합의 분할 SNK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면,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는 집합의 원소 N개를 빠지는 원소가 없이, 그리고 공집합도 없이, 그리고 집합끼리 겹치는 원소도 없이 서로 다른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집합의 분할 SNK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집합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중복된 원소를 여러 번 적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원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인형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서 이야기했던 조합을 이용한 조나누기랑 정확히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N개의 원소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의 인형을 K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조합을 이용한 조나누기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합의 분할에서는 각각의 묶음 안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지 않아요. 아까 전에 왼쪽에서는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1개,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면, 집합의 분할은 예를 들어서 S의 63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하면 이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개수는 모르겠고 일단 3개의 묶음으로 나눠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전체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합을 이용한 조나누기랑 다른 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1개, 2개, 3개, 1개, 1개, 4개, 2개, 2개, 2개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부 더해줘야지만 6개의 서로 다른 인형을 3묶음으로 나누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합의 분할이라는 거는 6개의 인형을 3개로 나눌 때 일단 조합을 이용하기 전에 각각의 묶음 안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가 몇 개씩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묶음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를 몇 개씩으로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은 일단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분할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연수의 분할 PNK라는 거는 이번에는 자연수 n을 더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k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자연수를 2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자연수 3을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2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3이라는 걸 2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려면 1 더하기 2 혹은 2 더하기 1인데 우리 더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3은 1 더하기 2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P3의 2는 한 가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내가 원하는 개수의 자연수 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자연수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자연수 n이라는 거는 서로 구분이 없는 숫자 1이 n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전에 구했던 p3의 2라는 것도 자연수 1이 3개가 있을 때 요거를 2개의 자연수 합, 결국 2개의 묶음 안에다가 여기 들어있는 1, 3개를 어떻게 나눠 담을 것인가 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아까 집합의 분할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똑같은 인형 n개를 k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집합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인형과 묶음의 관점에서 자연수의 분할을 쉽게 접근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얘의 P63이라는 거는 기본 정의는 자연수 6을 3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6개의 전부 똑같은 인형을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서 했던 집합의 분할과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1개, 2개, 3개, 1개, 1개, 4개, 2개, 2개, 2개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합의 분할과 다른 점은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이렇게 1개, 2개, 3개, 1개, 1개, 4개, 2개, 2개, 2개 하면 경우의 수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한 가지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P63은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까 집합의 분할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상황이랑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까는 전부 다 다른 인형 6개를 나누다 보니까 개수가 결정이 됐을 때 각각의 묶음에 어떤 인형이 들어가는가를 결정을 해주는 조합의 경우의 수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전부 다 똑같은 인형이 A 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2개 개수만 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인형은 전부 다 AA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조합을 이용해서 이 묶음 안에 어떤 인형이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 자연수의 분할은 전체 인형의 개수랑 내가 원하는 묶음의 개수만 있으면 결국 각각의 묶음 안에 인형이 몇 개씩 들어갈지, 내가 전체 개수를 몇 개씩으로 나눌지만 고민을 하면 끝나는 경우의 수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6을 3개의 자연수 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혹시나 빼먹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이렇게 자연수 분할하고 관련된 공식을 하나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PNK라는 자연수 분할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분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묶음 안에 인형이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들어가는 인형들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떤 인형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에 나와 있는 P63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 6개의 인형을 3개의 묶음으로 나눌 건데, 일단 요 각각의 묶음 안에다가 인형을 한 개씩 미리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경우의 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구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6개의 인형 중에서 3개의 인형을 미리 집어넣기 때문에 3개의 인형이 남겠죠. 그러면 이 남은 인형 3개를 이제 한 묶음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이 3개의 인형을 1개, 2개, 2개의 묶음에다 나눠서 담는 경우도 있을 거고, 3개의 인형을 하나씩 3개로 나눠서 담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자, 결국 미리 하나씩 집어넣고 남는 인형 3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그리고 2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요렇게 3인 자연수의 분할을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형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내가 나눠야 되는 경우의 수도 훨씬 간단해지기 때문에 전체 인형 6개를 나누는 것보다 3개의 인형을 각각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결국 P63이라는 거는 하나씩 미리 들어간 인형에다가, 만약에 내가 3개의 인형을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한 개씩 들어간 인형에 내가 3개를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눠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가 들어간 상자에다가 3개를 하나씩 각각 나눠서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빼먹는 거 없이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을 꼼꼼하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집합의 분할에서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인 각각의 인형을 몇 개씩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연수의 분할 과정에서 고민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거는 각각의 인형을 몇 개씩으로 나눌지만 고민하면 되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집합의 분할을 계산을 할 때 일단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고민을 해주면 이 집합의 분할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를 결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SNK를 구할 때 그냥 바로 N개의 인형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 바로바로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일단 PNK부터 고민을 해보면 각각의 묶음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도 꼼꼼하게 빠짐없이 따져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빈 묶음 혹은 빈 상자를 두지 않는 경우의 수다 보니까 우리가 분할 분배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빈 상자를 허용하는가 허용하지 않는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빈 상자를 허용하면서 내가 집합의 원소를 나눈다던가 아니면 전부 다 같은 인형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일단 전체 n개를 k개의 묶음으로만 나눌 필요 없이 이 전체 n개를 한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가 나눌 수 있는 묶음의 개수별로 분할의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은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인형과 묶음의 관점에서 묶음에 들어가는 인형이 전부 다 다른 인형인가 같은 인형인가를 비교를 하면서 분할과 관련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법의 관점에서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분배의 개념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우리가 분할 분배 문제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작은 n개의 인형과 k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인형 n개에 같은 상자가 k개가 있는 경우에 인형이 다른 경우는 우리가 집합의 분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상자가 전부 같다는 거는 묶음끼리 서로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집합의 분할 경우의 수 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경우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인형은 전부 다 다른데 상자까지 다른 경우에 마찬가지 다른 인형은 집합의 분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다른 상자라는 건 이제 묶음끼리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는 이거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 기초단원에서 했던 분배의 관점에서 일단 분할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내가 나눠줘야 되는 사람 혹은 구분되는 상자에 K팩토리얼로 쭉 곱해줘서 구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형 n개가 전부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없는 자연수 1이 n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자연수의 분할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자, 같은 상자라는 건 서로 구분이 없는 묶음이고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우리가 자연수 합을 구할 때 더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인형 n개에 다른 상자가 k개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2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집합의 분할의 k팩토리얼을 똑같이 자연수의 분할 p에다가 k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구했던 자연수의 분할 p63에다가 만약에 내가 서로 다른 상자 k개에 나눠준다고 3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면, 자, 요 각각의 한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에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버려요. 자, 아까 전에 집합의 분할에서 여기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묶음 안에 들어가는 인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 A라는 인형이 들어가고 B라는 인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다른 경우가 돼버리지만,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전부 다 똑같이 A인 인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같은 한 개짜리 묶음은 누가 가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3명 중에 누가 4개짜리 인형을 가질 것인가만 고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는 3팩토리얼이 아니라 3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개, 2개, 3개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인형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3명한테 나눠주게 되면 누가 1개를 갖고 누가 2개를 갖고 누가 3개 인형을 가질 것인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3팩토리얼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될 것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2개, 2개, 2개 같은 경우에는 인형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가져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요거를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돼버리겠죠. 이러면 우리가 P63이라고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통째로 3팩토리얼을 곱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인형의 다른 상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서로 다른 상자 K개를 A, B, C 하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지어 놓은 다음에 요 각각의 상자에다가 똑같은 인형을 집어넣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상자에 들어가는 인형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같은 인형에선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A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 B에 들어가는 C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상자에 들어가는 인형의 개수가 n개다 하고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해는 어디에서 경우의 수를 구했냐? 중복조합에서 경우의 수를 구했었죠. 결국 같은 인형의 다른 상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결국 이 경우는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뭘 배웠었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에 들어가는 순서상 안에 0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분할분배에서는 빈 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결국 요 각각의 상자에 인형이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인 부정방정식인데 자연수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중복조합에서 자연수해의 부정방정식은 일단 요 각각의 숫자에다가 1씩을 집어넣고 남는 것만 생각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인형과 상자의 관점에서도 전체 인형 n개 중에서 k개를 하나씩 나눠서 상자에다가 담고 남은 n-k개를 나눠 담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부정방정식에서는 h 왼쪽에 원래 n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얘는 전체 문자의 개수였기 때문에 자, n하고 k는 헷갈리지 않고 중복조합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고민해 줄 알면 분할과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빈 상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각각의 묶음의 개수별로 집합의 분할, 자연수의 분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더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다른 인형의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 경우에서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주면 되느냐? 자, 요거는 간단하게 중복순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서로 다른 우체통에 서로 다른 편지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체통에 빈 우체통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인형과 서로 다른 상자를 편지 n개의 우체통 k개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순열 k-파이 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인형을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데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미리 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빈 상자를 허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상자에다가 미리 인형을 집어넣을 필요 없이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바로 KHN 하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 안에는 0을 포함하는 순서쌍이 포함되기 때문에 빈 상자를 허용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 분할과 분배는 여기 있는 4가지 관점에서 인형과 상자의 관점에서 인형이 다른 경우에는 집합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분할, 그리고 상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할하는 경우의 수, 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분배를 하는 경우의 수라고 기억을 해주면 이제 분할과 분배 관련된 경우의 수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합의 분할과 자연수의 분할을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면서 계산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됐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